안녕하세요. 5단원 피카렌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학책 104, 105 쪽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볼록 렌즈입니다. 볼록 렌즈는 빛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볼록 렌즈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눈이 빛을 받아들이고 뇌가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전달되는 빛의 양이 많을 때는 사물이 또렷하게 보이지만 눈에 전달되는 빛의 양이 적으면 사물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눈에 전달되는 적은 양의 빛으로도 사물을 좀 더 선명하게 볼 수는 없을까요? 볼록 렌즈를 이용하면 적은 양의 빛으로도 좀 더 선명하게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볼록 렌즈는 빛을 모아서 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눈에는 이미 빛을 모아주는 볼록 렌즈가 달려 있습니다. 눈에 전달되는 빛을 최대한 이용해서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빛의 양이 너무 적으면 눈의 볼록 렌즈만으로는 안 됩니다. 눈에 있는 볼록 렌즈 외에 볼록 렌즈를 몇 개 더 덧붙이면 먼 곳의 사물도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볼록 렌즈는 어떻게 적은 양의 빛을 최대한 이용해서 사물을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줄까요? 오늘은 볼록 렌즈의 신비한 세계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울 내용을 영상으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볼록 렌즈의 특징을 알아보아. 자, 볼록 렌즈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씩 찾아보도록 해요. 자, 먼저 볼록 렌즈의 모양부터 살펴볼게요. 이렇게 생긴 렌즈가 볼록 렌즈인데요. 볼록 렌즈는 대부분 동그란 모양입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네, 바로 유리와 같이 투명한 물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빛이 통과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볼록 렌즈의 모양 하면 이걸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바로 이 가장자리와 이 가운데 부분을 비교해 볼까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맞아요. 바로 볼록 렌즈는요,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보다 두껍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운데가 볼록한 거예요. 배가 이렇게 볼록한 것처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렌즈를 볼록 렌즈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기억하기가 쉽겠죠? 자, 볼록 렌즈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와 같은 모양의 볼록 렌즈는요, 양면이 모두 볼록하잖아요. 그래서 양면 볼록 렌즈라고 하고요. 자, 이 렌즈는 어떤가요? 한쪽은 평면인데 다른 한쪽은 볼록하죠? 그래서 평면 볼록 렌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렌즈는 어떤가요? 한쪽은 오목하고 한쪽은 볼록하죠? 그래서 오목 볼록 렌즈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생김새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다 이렇게 유리와 같은 투명한 물질로 만들어져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운데가 어떻다? 가운데가 가장자리보다 이렇게 더 두꺼운 특징이 있다라는 것은 모두 공통점입니다. 자, 그러면 볼록 렌즈의 특징, 이 모양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두 번째 특징을 알아볼 거예요. 만약에 볼록 렌즈로 물체를 본다면 물체는 어떻게 보일까요? 실제의 모습과 똑같이 보일까요? 아니면 다르게 보일까요? 주변에 있는 물체를 볼록 렌즈로 관찰해 보면서 이 볼록 렌즈 두 번째 특징도 찾아보도록 해요.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보다 볼록한 모양의 볼록 렌즈. 볼록 렌즈로 주변에 있는 물체를 보면서 어떻게 보이는지 관찰해 볼까요? 볼록 렌즈로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보니 실제 크기보다 크게 보이네요. 이번에는 멀리 있는 물체를 볼까요? 상하 좌우가 바뀌어 보여요. 자, 볼록 렌즈로요, 물체를 보니까 먼저 실제 물체보다 크게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언제인가요? 그래요, 바로 볼록 렌즈로 가까이 있는 물체를 관찰하면 이렇게 크게 보이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 친구들 돋보기 한 번쯤 다 사용해봤죠. 이 작은 글씨나 작은 물체를 볼 때 이 돋보기를 사용하여 보면 크게 보이잖아요. 돋보기가 볼록 렌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실제 크기보다 크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새로운 사실이 있네요. 바로 볼록 렌즈로 볼 때요, 실제 물체와 달리 이렇게 상하 좌우가 모두 바뀌어 보일 때가 있어요. 상하 좌우 모두 바뀌어 보이는데요. 바로 볼록 렌즈로 멀리 있는 물체를 관찰했을 때는 상하 좌우가 바뀌어 보이죠.
얘기죠. 자, 그러니까 볼록 렌즈의 두 번째 특징은요, 이 물체를 실제의 모습과 다르게 보이게 한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특징 한번 찾아볼 텐데요. 이번에는요, 이 빛이 나아가다가 볼록 렌즈를 만났습니다. 자, 그럼 이 빛은 어떻게 될까요? 이 볼록 렌즈는 거울은 아니니까 반사하지는 않을 테고 빛이 그냥 꺾이지 않고 쭉 그대로 나아갈까요? 아니면 꺾여서 나아갈까요? 궁금하죠? 자, 그래서요, 이 레이저 지시기의 빛을 볼록 렌즈에 비추어 보면서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볼록 렌즈의 레이저 지시기로 빛을 비추는데요. 빛이 지나가는 길이 잘 보이도록 볼록 렌즈의 양쪽 빈 공간에 분무기로 물을 뿌립니다. 레이저 지시기의 높이를 다르게 해 빛을 비추어봐요. 빛이 꺾여 나가기도 하고 그대로 나아가기도 하네요. 관찰한 내용은 그때그때 기록해라. 이 볼록 렌즈의 레이저 지시기에 빛을 비추었을 때 관찰한 것은 무엇인지 정리하고 또 알게 된 점도 함께 적어두도록 해요. 자, 레이저 지시기의 빛을 볼록 렌즈에 비추었더니요, 이렇게 꺾이기도 하고 그대로 나아가기도 했는데요. 자, 먼저 곱게 나아가던 레이저 지시기의 빛이 볼록 렌즈의 가장자리를 통과하면 어떻게 되었나요? 여기가 바로 가장자리잖아요. 빛은 두꺼운 가운데 부분으로 꺾여 나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죠. 가장자리를 통과한 빛은 가운데 부분으로 꺾여 나갑니다. 자, 그럼 곱게 나아가던 레이저 지시기의 빛이 볼록 렌즈 가운데 부분,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빛은 꺾이지 않고 그대로 나아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바로 볼록 렌즈는 빛을 굴절시키는데요. 이 가운데 두꺼운 부분으로 빛을 굴절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빛을 한 점, 한 곳으로 모아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록 렌즈 세 번째 특징까지 찾아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찾은 볼록 렌즈의 주요한 특징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모양 가장 중요하죠.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보다 두껍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운데가요, 볼록하게 두껍기 때문에요, 빛이 가운데 부분으로 꺾이잖아요. 그래서 볼록 렌즈로 물체를 보면 크게 보일 때도 있고 상하좌우가 바뀌어 보일 때도 있는 듯 실제 모습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빛이 굴절되기 때문에 이 빛을요, 한 곳으로 모아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정말 중요한 볼록 렌즈의 특징이니까요,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요, 볼록 렌즈에 구실을 하는 물체도 있을 텐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볼록 렌즈에 구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물방울. 어떤가요? 물방울은 투명하니까 빛이 통과되죠. 그리고 가운데가 볼록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글자에 물방울이 딱 떨어지면요, 글자가 확대되어 보입니다. 볼록 렌즈에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유리막대는 어떤가요? 유리막대도 유리로 만들어져 있어서 빛이 통과되고요. 그리고 동그랗게 가운데가 볼록하니까 유리막대로 이렇게 글자를 보면요, 글자가 크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찾을 수 있는데요, 이 둥근 어항인데요, 물이 담긴 둥근 어항이에요. 어때요? 이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보다 두껍죠. 그리고 투명하기 때문에 빛이 통과되잖아요. 그래서 볼록 렌즈에 구실을 합니다. 자, 이 둥근 어항으로 보이는 인형의 모습 어떤가요? 상하 좌우가 모두 바뀌어 보이죠. 볼록 렌즈에 구실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 밖에도요, 물이 담긴 둥근 유리잔이나 또는 물이 가득 찬 이 투명한 지퍼백도 볼록 렌즈에 구실을 할 수 있겠죠? 이 빛이 통과되면서 가운데가 볼록한 물체가 무엇이 있을지 우리 친구들도 주변에서 찾아보세요. 시청한 영상의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 볼록 렌즈의 모양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볼록 렌즈의 모양은 대부분 동그란 모양입니다. 유리같이 투명한 물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렌즈의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보다 두껍습니다. 두 번째, 볼록 렌즈의 레이저 지시기 빛 비추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볼록 렌즈의 레이저 지시기에 빛을 비추어 보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공기를 통과한 빛이 유리나 물과 같은 물질과 비스듬히 만나면 속도가 느려져서 굴절이 일어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에서는
공기에서 렌즈를 들어갈 때 한 번, 렌즈에서 공기 중으로 나아갈 때 한 번, 총 2번의 굴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굴절은 서로 다른 물질이 만나는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매번 2번씩 굴절이 일어나는 걸 그리는 것은 너무 복잡하고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굴절하는 것으로 표시할 때도 있습니다. 곱게 나아가던 레이저 지시기의 빛이 볼록 렌즈의 가장자리를 통과하면 빛은 두꺼운 가운데 부분으로 꺾여서 나아가게 됩니다. 곱게 나아가던 레이저 지시기의 빛이 볼록 렌즈의 가운데를 통과하면 빛은 꺾이지 않고 그대로 나아갑니다. 볼록 렌즈는 그림과 같이 빛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빛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멀리 있는 사물을 더 뚜렷하게 보는 데 이용이 됩니다. 이때 빛이 모이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초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초점이 잘 안 맞네. 그래서 사진이 흐릿해. 다시 초점 맞춰보자 라고 할 때 그 초점입니다. 초점, 즉 빛이 모이는 곳을 잘 찾아야지 스크린에 뚜렷한 상이 맺히는 것입니다. 3번 볼록 렌즈로 먼 곳의 사물 보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볼록 렌즈로 먼 곳의 사물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림과 같이 실제 물체와 달리 상하 좌우가 바뀌어 보입니다. 4번 볼록 렌즈로 먼 곳의 사물을 볼 때 뒤집혀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중에 혹시 궁금해할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마련한 심화학습입니다. 볼록 렌즈로 먼 곳의 사물을 볼 때 뒤집혀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곰인형이 있습니다. 머리 위 한 점에서 나가는 빛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점에서 나가는 빛은 몇 개일까요? 1개, 2개, 3개. 아니요, 무수히 많습니다. 평상시라면 그 많은 빛 중에서 일부가 우리 눈동자까지 다다르게 되고 그 빛을 이용해서 우리는 곰인형이라는 사물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체가 멀리 있을 경우에는 빛이 오는 도중에 약해진 다음 우리 눈에 도달하게 되니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게 됩니다. 만일 볼록 렌즈를 그 사이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곰인형 머리에서 나온 수많은 빛 중에서 볼록 렌즈의 가장자리에 닿는 빛들 곰인형 머리에서 나온 수많은 빛 중에서 볼록 렌즈의 가장자리에 닿는 빛들은 가운데로 굴절합니다. 볼록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빛도 있겠죠? 그 빛은 어떻게 될까요? 직진합니다. 볼록 렌즈는 이와 같은 원리로 흩어진 빛들을 모아서 강한 빛을 만들어 우리 눈에 전달시켜 줍니다. 곰인형의 손과 발, 몸통의 각 부분에서 나온 무수한 빛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볼록 렌즈를 통해서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이런 점들이 초점거리 밖에서 모여서 곰인형을 다시 만들게 되는데 이때 만들게 되는 상은 상하 좌우가 뒤집히고 크기가 실제보다 작아진 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록 렌즈를 통해 모인 빛들은 강해져서 우리 눈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물체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볼록 렌즈의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망원경을 만들어 우주 밖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볼록 렌즈가 클수록 빛을 더 많이 모아주게 됩니다. 우주의 별을 관측하는 볼록 렌즈 중에는 지름이 1m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5번 볼록 렌즈로 가까운 곳 보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볼록 렌즈로 가까운 곳의 사물을 보면 어떻게 보였나요? 그림과 같이 실제 물체보다 크게 보였습니다. 6번 볼록 렌즈로 가까운 곳을 볼 때 확대되어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왜 볼록 렌즈로 가까운 곳을 보면 크기가 실제보다 크게 보이는지 궁금해할 친구가 있을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곰인형이 볼록 렌즈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초점거리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 빛은 한 점에 모일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곰인형의 머리에서 나와 볼록 렌즈의 가장자리를 통과한 빛은 가운데로 굴절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곰인형의 머리에서 나와 볼록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빛은 직진하게 됩니다. 곰인형의 머리에서 나온 두 빛은 볼록 렌즈를 지나면서 간격이 더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렌즈의 오른편에서는 빛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고 서로 만나지 못합니다. 눈은 빛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진 상태로 받아들입니다. 이때 뇌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물들을 볼 때는 빛들이 한 점에서 여러 개의 광선들이 나오고 이런 여러 개의 광선들이 눈에 있는 볼록 렌즈를 통과하면서 망망이 한 점으로 모여서 맺혔는데 그래야 내가 물체의 크기와 거리를 계산해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왜 한 점에서 뻗어나오는 빛들이 없는 걸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뇌는 한 점에서 뻗어져 나오는 여러 개의 빛이 눈의 볼록 렌즈를 지나서 다시 한 점에 모이는 상태를 보고 물체의 크기와 거리 등을 계산해내는데 어느 점에서 뻗어나오는지를 인식할 수 없고 이곳저곳에서 빛들이 날아오고 있으니 물체의 크기와 거리를 계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실수로 못 봤나 보네. 그렇다면 내가 눈을 좀 도와줘야겠다. 이 빛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추적해보자. 뇌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흩어지는 빛들을 직선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볼록 렌즈 너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물속에서처럼 뇌는 굴절된 빛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빛이 직진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직선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뇌는 눈이 실수할까봐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빛들을 추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뇌는 선들이 만나는 점을 찾아내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여기에서 빛들이 뻗어나왔겠구나. 그렇다면 여기에 물체가 이 정도 크기로 있었겠다 하면서 점이 있는 그곳에 상상력으로 이루어진 산을 만듭니다. 우리는 뇌의 그럴듯한 설득에 넘어가서 이 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점에서는 진짜 물체가 있어서 빛이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어떻게 실제로는 빛이 나오지 않는 곳에서 빛이 나온다고 믿고 심지어는 그걸 보인다고까지 생각하는 걸까요? 그건 매우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낭떠러지를 봅니다. 낭떠러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의 뇌가 상상하면 우리는 마치 진짜로 낭떠러지가 보인다고 생각하고 꿈속에서 발을 멈추게 됩니다. 뇌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실제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로 보이는 것과 뇌가 가짜로 만들어낸 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모두 똑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볼록 렌즈로 물체를 보는 것은 이와 같이 꿈을 꾸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뇌의 상상력 덕분에 우리는 빛이 안 나오는 곳인데도 빛이 나온다고 상상해서 그곳에 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진짜로 보게 됩니다. 뇌의 놀라운 마술입니다. 이때 보인다고 믿게 되는 상은 실제보다 커진 모습이 됩니다. 이때 곰인형은 인간의 뇌에서만 존재하는 허상이기 때문에 스크린을 갖다 대도 상이 맺히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볼록 렌즈의 역할을 하는 물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볼록 렌즈의 역할을 하는 물건들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방울, 유리막대, 물이 담긴 어항들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들의 공통점은 가운데가 가장자리보다 볼록하고 투명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것에는 물이 담긴 컵, 물이 담긴 투명한 지퍼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도 볼록 렌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볼록 렌즈의 가장자리를 통과한 빛은 두꺼운 가운데 부분으로 꺾이고 가운데 부분을 통과하는 빛은 직진한다는 것과 볼록 렌즈로 가까운 물체를 보면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물체를 보면 상하 좌우가 바뀌어서 작게 보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49쪽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볼록 렌즈의 모양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볼록 렌즈의 모양의 특징을 써봅시다. 모양은 이와 같이 그리고 특징은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보다 두껍다 라고 씁니다. 2번 문제입니다. 볼록 렌즈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물체를 관찰해보고 물체가 어떻게 보이는지 써봅시다. 가까운 물체는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물체는 상하 좌우가 바뀌어 보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볼록 렌즈에 레이저 지시기에 빛을 비추었을 때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관찰해 화살표로 나타내고 볼록 렌즈를 통과한 빛이 어떻게 되는지 써봅시다. 곱게 나아가던 레이저 지시기의 빛이 볼록 렌즈의 가장자리를 통과하면 빛은 두꺼운 가운데 부분으로 꺾여 나아갑니다. 곱게 나아가던 레이저 지시기의 빛이 볼록 렌즈의 가운데 부분을 통과하면 빛은 직진합니다. 더 생각해 볼까요? 문제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볼록 렌즈 구실을 하는 물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방울, 유리막대, 물이 담긴 어항, 물이 담긴 컵 등이 있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숙제는 실험 관찰 49쪽을 정리하고 사진을 찍어서 과학 과제방에 올려주세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